석유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에너지 패권은 과연 누가 쥐게 될까요? 오늘 바로 그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 수세기 동안 세계의 힘은 늘 에너지를 손에 쥔 자들의 것이었잖아요. 영국의 석탄, 미국의 석유처럼요. 그럼 이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거겠죠? 네, 무려 3,300조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맥킨지 보고서에서 예측한 2050년 수소 경제 시장의 규모예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미국, 유럽, 일본 같은 강대국들이 가만히 있진 않죠. 다들 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용히, 하지만 정말 무섭게 이 새로운 판을 지배하기 위해 모든 걸 준비해온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려고 할까요? 단순히 유가가 비싸서? 아니죠. 더 근본적인 이유, 바로 우리 지구가 보내는 SOS 신호, 기후 위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이 모든 판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바로 수소입니다. 일단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라 무한하고요. 물로 만드니까 깨끗하죠. 썼을 때 나오는 건 다시 물뿐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가 지거나 바람이 멈추면 속수무책이었던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치명적인 약점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수소 전쟁을 이끌고 있다는 걸까요? 자원 부국도 아닌데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앞서 말한 친환경 에너지의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하는 기술력에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의 신재생 에너지는 깨끗하긴 한데 해가 뜨고 바람이 불 때만 전기를 만들잖아요. 굉장히 변덕스럽죠. 근데 수소는요, 이 남는 전기로 미리 만들어 뒀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덕스러운 자연 에너지를 우리가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대한 에너지 배터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사실 한국의 이런 움직임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닙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세요. 다른 나라들이 이제 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때 한국은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기초 연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예 국가적인 틀을 완성해버렸죠. 수십 년에 걸친 이 꾸준한 준비가 바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퍼스트 무버의 힘을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관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생산입니다. 아무리 수소가 좋아도 이걸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얘기겠죠. 아까 신재생 에너지가 변덕스럽다고 했잖아요. 문제는 이 출렁이는 전력을 물 분해 장치, 그러니까 수전 설비에 그대로 꽂으면 기계가 망가지거나 최악의 경우엔 폭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빛을 발합니다. 첫째, 전력이 강해지든 약해지든 거기에 맞춰서 바로바로 적응하는 부하변동 대응 기술을 만들었어요. 둘째, 수소랑 산소가 섞여서 폭발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분리하는 핵심 부품, 분리막을 100% 우리 기술로 개발했죠. 심지어 뜨거운 수증기를 이용해서 전기 소모를 확 줄이는 고온 수전의 기술까지. 이걸로 안전하고 또 아주 효율적으로 그린 수소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오케이, 이제 깨끗한 수소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어요. 근데 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까다로운 기체를 어떻게 안전하게 저장하고 또 멀리까지 운송할 거냐는 문제죠. 수소가 얼마나 까다롭냐면요. 액체로 만들려면 온도를 영하 253도까지 낮춰야 해요. 거의 우주 온도죠. 이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기체 상태로 압축해서 탱크에 담자니 위험하고 또 얼마 담지도 못해요. 정말 물리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악몽 그 자체죠. 그래서 한국의 과학자들이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영하 253도를 피할 수 없다면 아예 다른 길로 가자 하고요. 그게 바로 이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수소를 질소랑 합쳐서 암모니아로 만들어요. 이건 지금도 쓰는 물질이라 운송이 훨씬 쉽거든요. 둘째, LOHC라는 특수 오일에 수소를 녹여서 그냥 유조선으로 실어 나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아예 금속의 수소를 흡수시켜서 안전한 고체 덩어리, 뭐랄까, 수소 연탄처럼 만드는 거죠. 이런 방법들이 그냥 아이디어로만 그친 게 아니에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까지 다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암모니아에서 다시 수소를 꺼내야 하잖아요. 이때 쓰는 촉매를 새로 개발했는데 기존보다 재료는 10분의 1만 쓰면서 효율은 10배나 높아요. 이건 정말 엄청난 혁신이죠. 자, 지금까지 생산하고 저장하는 법을 봤죠? 그럼 이제 이 수소를 어디에 쓸 것인가? 그 궁극의 활용처를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어쩌면 전 세계 산업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분야입니다. 바로 철을 만드는 제철 산업입니다. 인류 문명의 뼈대를 만들어 온 이 산업은 사실 지구상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내뿜는 산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철을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어마어마한 양의 석탄을 태워야 했거든요. 제철 공정의 핵심은 환원이라는 화학 반응인데요. 쉽게 말해서 철광석, 그러니까 녹슨 쇠에서 산소를 떼어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수한 철을 얻기 위해서죠. 지금까지는 그 산소를 떼어내기 위해 탄소, 즉 석탄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부산물로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바로 이 표를 보세요. 수소 환원 제철은요, 석판 대신 수소를 씁니다. 그럼 산소랑 수소가 만나서 뭐가 될까요? 네, 바로 깨끗한 물이 됩니다. 오염물질 제로, 그야말로 제철 산업의 혁명이죠. 이게 무슨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바로 이 수소 환원 제철을 가능하는 유동 환원로라는 새로운 용광로 기술을 완성했거든요. 시커먼 연기를 내뿜던 굴뚝이 이제는 깨끗한 수증기만 내뿜는 굴뚝으로 바뀌는 순간이 온 겁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졌습니다. 깨끗하게 생산하는 기술, 안전하게 저장하고 운송하는 기술, 그리고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활용 기술까지. 이 모든 게 합쳐지니까 새로운 에너지 시대의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죠.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요, 수소를 만들고 옮기고 쓰는 이 모든 과정, 즉 수소 경제의 A부터 Z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독자적인,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모두 확보한 유일한 나라가 된 겁니다. 생산부터 활용까지 어느 한 군데도 빠지는 곳이 없어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늘 에너지 빈국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나라, 해외에서 석유를 수입하지 않으면 모든 게 멈춰버렸던 나라가 이제는 다가올 100년의 새로운 에너지 질서를 직접 써내려갈 준비를 마친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앞으로의 시대에 진정한 자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땅속에 묻힌 석유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기술과 독창성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진짜 부자 나라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그 거대한 전환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